이거 진짜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강은 어떤 선생님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인강 어떤 선생님을 들으시고 책은 어떤 책 보시고 학습만은 어떤 거 보시고 뭐 이런 거 다 써있어서 완전히 컨설팅을 한다고 쓰신 책 같다. 결국 이거네요. 이대로 하면 돼. 네. 근데 못할 거야 아마.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항상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지만 오늘은 국어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모신 이유가 있어요. 보다 보면 아실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는 인플루언서신데 한번 이제 일단 본인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어 선생님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사에서 기자로 잠깐 있다가 지난 한 2017년, 18년 그때부터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여의도로 이렇게 활동 범위를 좁혔고 이번에 수능을 좌우하는 중학국어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스레드에서는 여의도 핑크표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아마 여기 핑크 표범 이미 같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죠. 아니 핑크 표범은 어떻게 핑크 표범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9월 정도에 우리말 겨루기라는 퀴즈쇼를 나갔었는데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문 건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의도 표범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 핑크색이어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핑크 표범으로 하겠다. 저는 왜 핑크인지는 궁금했거든요. 그때 입었던 옷이 핑크색이었어요. 언제부터 스레드 하셨죠? 저 작년 4월부터 4월. 했으니까 제가 작년 9월부터 네. 스레드를 개설했는데 스레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글을 올리기 근데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핑크 표범 이미지를 만드신 게 아니고 네. 그 팬심인가요? 누가 네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 캐릭터 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핑크 표범이라는 이미지는? 저는 사실 강하고 이렇게 뭐랄까 단련된 이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표범은 표범인데 그래도 이제 여성성을 잃지는 말아야 되니까 핑크 표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줄였을 때 발음이 좀 어렵다. 핑표? 괜찮은데? 어렵다. 핑표가 좋은 게 발음이 뭉개지거나 발음이 틀려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레드에서의 이미지가 네. 되게 이제 독특하세요. 그게 그렇죠. 이제 원래 인기 비율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스레드에서의 어떤 이미지 맨 처음엔 되게 잘 해보려고 했어요. 약간 좀 엘레강스한 이미지, 뭔가 친절하고 상냥한 선생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터진 바가지가 그쪽 가서는 또 안 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밑에 이상한 이제 어그로를 끄는 댓글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질 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가 그 특전사 출신 경찰 형사 막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빠의 말버릇을 제가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한 거죠. 특전사, 경찰, 형사. 네,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기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제되지 못한 언어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제 쌍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제한된 경우에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좀 애들이 저를 되게 많이 무서워하고. 무서워요? 좋아요? 무서워하는 좋아한다. 그렇죠. 무서워하는데 선생님을 좋아하기는 한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네. 여러 면에서 전 되게 독특한 책이라고 봤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일단은 수능을 좌우하는 이라는 제목 자체가 궁금했어요. 이게 국어 수능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전체적인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의 그 말미에서 한 5부, 6부 정도에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시험 유형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놨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을 짠다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법을 다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국어 공부만 포함한 게 아니고 보시면 상당한 뭐 거의 컨설팅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거가 써있냐면요, 자사고 입시전. 맞아요. 제가 2016년 말부터 2017, 18년까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간간히 비교과 컨설팅 같은 거를 조금 했었어요. 국어 사역 하시면서. 국어 준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국어 선생님을 하기에는 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겸손. 그때 아니 겸손 절대 아니고 진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다시 이제 공부 시작하고 교환 만들면서 그래도 이제 생활비는 벌어야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이 컨설팅을 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이제 그때 느꼈던 점들을 여기에 얘기를 쓴 거.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누구 읽으라고 쓰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딱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놨지만 수능 1등급, 그러니까 국어 1교시에서 1등급을 현역으로 맡고 싶은 모든 학부모, 학생. 한편으로는 이 책을 제가 진짜 다 써놨거든요. 근데 그 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목포에 태어났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고 주변에 좋은 국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까봐 그 아이를 위해서 쓴 거예요. 20년 전에 저를 보는 느낌으로. 이게 원래 책을 쓸 때 는 수업을 구성할 때 딱 한 명을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난 궁금했거든요. 누구를 생각하고 쓰신 거냐? 20년 전에 나다. 20년 전에 나.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핑표쌤은 한 번도 그걸 못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은 목포에 지금 중학생인데 걔가 타고나지 않았어. 그럼 이 책을 보면 잘할 수 있나요? 타고나지 않았어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솔직히 너무 부족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내가 내신으로도 85점을 못 맞아. 국어 내신 85점을 받을 어떤 의지가 없어. 그러면 솔직히 저는 공부하지 마 그러면 이제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85, 90 이상을 받고 있고 나 정말 좋은 대학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 책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국어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일단 국어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수학 생각하듯이 큰일이 나는구나 라는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공명을 하고 싶고 또 어머님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남겨주신 그 후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학습서처럼 막연한 희망을 주는 책이 아니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사실. 절망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좋은 학교를 가는구나. 이런 느낌? 하면 당연히 잘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때 뭘 보고 하셨으면 좋겠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고 요것도 하면 된다. 이거여야 되거든요. 좋은 학교가 왜 좋은 학교겠어요? 남들이 못 가니까 좋은 학교죠.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걸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과값을 그런 걸로 내려면. 근데 그 남들이 못하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결과치는 남들이 못하는 걸 갖고 싶고 이거 도둑심보죠 사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못하는 것의 그 청사진이 무엇인가 이게 보통 각오로는 안 되는 청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을 해주려고. 이거 되게 멋진 말이네요. 저는 이제 참 말투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저는 어떤 얘기 하냐면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리거나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문제집 뭐 몇 권 뭐 5바퀴 돌린다고 이걸 이기겠냐?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어떤 얘기냐? 이거 진짜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강은 어떤 선생님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인강 어떤 선생님을 들으시고 책은 어떤 책 보시고 학습만은 어떤 거 보시고 뭐 이런 거 다 써있어서 완전히 컨설팅을 한다고 쓰신 책 같다. 결국 이거네요. 이대로 하면 돼. 근데 못할 거야 아마. 맞아요. 대부분 못할 거야. 하면 무조건 돼.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그 딱 그거고 그리고 요 내용을 완벽하게 따라하면 제일 좋지만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하고 한 80% 정도 따라했다. 그래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최대치를 쓴 거예요. 최대치. 최대치. 요거 다 하면 무조건 1등급이고. 완전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저는 무조건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일단 한자어를 엄청 공부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또 다독이 답이 아니고. 다독은 진짜 답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런 느낌을 딱 듣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뭐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책을 읽고 좀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약간 좀 기가 죽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저희 작은 이모가 전남 보성에서 수학 선생님이세요. 강사는 아니고 교사.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선생님이신데 데리고 있는 그 학생이 6명이래요. 2, 3학년을 합쳐서 6명이래요.
6명이래요. 근데 그 6명한테 이모가 준다고 이제 샀어요. 근데 이모는 약간 교육 에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다가 이모가 저한테 전화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이거 주면 애들이 속상해서 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쓰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 자랑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소질도 있는데 이만큼 했어. 야, 안 되겠냐?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주인공인 줄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실제 어떠냐면 이거 보면서 공감 가시는 분들은 핑크선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저는요,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누가 사이가 나쁜 건지 누가 사이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나 인지적 공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볼 때 와이프가 같이 영화 보면은 와이프 영화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줄거리 옆에 찾아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럼 그걸 알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눈치. 우리가 눈치라고 부르는 그 고도의 어떤 그 사회적 맥락이 필요한 근데 소설 문제가 눈치예요. 왜냐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누가 주인공인지를 찾는 연습. 주인공이 누구고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고 그래서 아마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제가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있죠? 네. 거기 주인공은 누군가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잖아요. 농부. 농부예요? 아니면 그 천사예요? 농부죠. 농부예요? 농부죠. 전 천사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농부가 주인공이야? 한번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당사자.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겪는 당사자.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주어진 값에서 상상하지 않고 농부와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농부가 그게 전개를 다 이끌고 가고 중간에 천사는 등장해서 어떤 그 교훈을 주고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걸로 봐야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농부다. 그렇죠. 그럼 톨스토이는 농부를 주인공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보는데 수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농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톨스토이 의견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은 선생님의 의견이 저는 더 맞다고도 생각해요. 정말요? 왜냐면은 그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은 작가의 의도는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에서는 아마도 수능의 어떤 문학 개념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농부가 주인공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능의 문법을 배우려면 수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문학의 용어를 배우고 싶으면 문학 개념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 거죠. 뭐 주변 인물, 중심 인물 이런 게 문학 개념에서는 도대체 뭘 중심 인물, 주변 인물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문학 개념어를 배우지 않고 문학을 그냥 뭐 가슴으로 느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하면 참 좋은데 국어학자나 혹은 그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말을 들었으면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답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고 했으면 납득했을 것 같아요. 국어에서도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저는 막 그렇게 막 엄정한 해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사회적인 약속을 이 친구가 고려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여기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센스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성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못하냐면 고전소설에서 창선감이록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걔네들은 또 이제 이과적으로 추론하는 것 자체를 못해가지고 문학을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딱 봤을 때는 문학이 이과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들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 책에는 제가 문학 개념어라고만 얘기를 해놔가지고 문학 개념어 인강을 따로 들으셔야 돼요. 열어주시죠. 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뭐 7월 달에 아마 열게 될 것 같고 저 말고도 윤혜정 선생님이라고 EBS 인강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채널 좋아하시는 이과 친구들 부모님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 말이 맞는데 답을 고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거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네.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으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을 제가 한두를 본 거가 아니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한을 걸어줘야 돼요. 오히려 네, 리미테이션을 걸어줘야 이 친구들도 아, 이 안에서만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용히 해가 시끄러워가 아니라 네. 그렇게 자꾸 확장시키지 마라. 그쵸. 예를 들면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그 연세의대를 다니다가 서울대의대를 가고 싶어서 반수를 하는 경우가 진짜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해도 국어가 계속 95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틀리는 게 항상 현대 시나 현대 소설에서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려고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는 100점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갔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 걔가 그때 배탈이 났어. 배탈이 나서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이거 다 찍고 맞았다는 거죠. 텐션을 낮춰. 텐션을 낮춰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보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슬프긴 한 얘기인데. 그렇죠. 두뇌를 너무 많이 써버리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일반인의 선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참 제가 그때 그래도 국어 점수, 언어 점수를 잘 받은 게 정말 다행이라서. 그래서 제가 문학을 그러니까 국어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어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책을 내셔서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책은 이미 잘 파는 책이에요. 저희 채널보다 더 큰 채널 나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책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로 이게 고민하는 친구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은 꼭 이 책 사셔야 된다. 이런 분들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제가 목동이나 대치동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지방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지방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 책이 좀 웃긴 게 목동이나 대치동 학부모님들 혹은 서초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너무 많이 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각 지방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특히 수학과학은 좀 뛰어난데 국어가 약간 조금 부족하다 하면 꼭 보시고, 그리고 좀 효율적인 공부법이 뭘까가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법 전체를 알려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뭐 인간은 어떤 선생님 거 들어가 어느 출판사 책 사라 네,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따라해본다는 생각으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스레드에서 활약 많이 봐주시고 네. 항상 제 책보다 약간 위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저 항상 맨날 2등이던데 제 거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중에 더 유명해지셔서 다시 네, 한번 네.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